최근 검찰이 인기 있는 먹방 유튜버 중 한 명에게 허위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해당 유튜버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허위 광고가 문제가 된 이번 사건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유튜버, 먹방 유튜버 중에 이제 벤츠라고 있는데 그 아주 인플루언서로서 상당히 많은 그 팬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그 유튜버들이 그 팬들이 많은 그 유명 유튜버들은 네. 결국은 자기의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가 돼서 이번에 이제 허위 과장 광고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네.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공판이 곧 시작이 되니까 네.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허위 광고가 이게 사실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그 광고의 기준이라고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은 이제 그 벤츠라는 그 유튜버가 자기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 결국은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이제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가 제품에 비해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죠. 네. 그렇다면 이제 허위 과장 광고에 문제가 된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그 광고가 결국은 허위라는 것은 네. 거짓을 꾸며서 광고한다는 것이고 과장은 실제적인 효과보다 부당하게 너무 과장돼서 소비자를 기망할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기준 자체는 허위 과장 광고의 기준은 사실은 추상적으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전달이 소비자로 하여금 속아서 살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추상적 기준만 있기 때문에 네. 그 구체적 기준은 이제 유형화돼서 이제 나와 이제 점차 판례로 이제 형성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벤츠의 경우에는 본인이 허위 과장 광고로 이번에 기소된 거는 네. 본인이 직접 그 광고 문안을 작성한 게 아니고 그 자기 제품을 쓴 소비자들이 후기를 올렸어요. 내가 이거를 썼더니 효과가 있더라. 네.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자기 SNS 계정에 올린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해서 결국 이번에 기소가 된 거라서 이제 일반인들 특히 저 유명 유튜브들의 경우에는 네. 후기를 자기 SNS에 올리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 이래갖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판단 기준이 결국은 추상적이라 유형화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런 그 추상적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수밖에 없죠. 예.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제품이 뭐 100% 효과를 확신한다든지 우리 제품이 타 제품에 비해서 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명백하게 과장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아닌 경우에도 허위 과장 광고로 기소가 되니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당사자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고 선고는 다음 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한 건가요? 그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벤츠는 SNS 계정에 일반인들의 후기를 올린 걸 뿐이다. 그렇죠. 네. 후기를 올린 것일 뿐이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에 고의가 없다. 네. 원래 이제 범죄 혐의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고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문제 삼는 것이 본인이 그 광고에서 주장하는 그 후기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입증하지 못하면 네. 이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요즘 이제 워낙 1인 방송 시대가 됐기 때문에 1인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게 이제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뭐 계속해서 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통업계나 뭐 IT 기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됐으니까 네. 유통업계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SNS 계정이라는 게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소통의 장이었죠. 네. 근데 정보를 공유하고 또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기업들도 이 유튜버들을 광고로 또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기도 하고 또 유튜버가 스스로
마켓의 장을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여러 가지 마켓이 그 온라인을 통한 마켓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유혹도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유튜버들에 의한 것이 실제적인 기업이 아니고 개인 방송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개인이 돈을 받았다가 결국 사라지기도 하고 네. 반품을 해줘야 되는데 반품을 잘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제품의 질에 대한 그런 어떤 확증도 좀 갖기 어렵고 그래서 결국 기업에서 판매하는 거와 달리 본인이 스스로 제품을 어디 중소기업에서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판매 수익은 굉장히 큰데 실제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의상이라든지 또 뭐 호박즙 사건도 네. 있었죠. 이런 인부리 사건에서도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돼서 결국 유튜버들에 대한 네. 이런 마켓의 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통제, 제도권 안에 넣어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아니 뭐 이야기 나눈 것처럼 벤츠가 워낙에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다 보니 그리고 사실 SNS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네. 광고를 하는 네. 경우들을 온라인 여론은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크리에이터분들, 특히 유튜버들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물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 마켓이지만 정치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결국 시범 케이스 아니냐. 네. 벤츠가 유명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는 이것은 결국 제재를 위한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온라인 그 유튜버들에 대한 마켓의 장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그 점에 대한 통제 또 제재 또 관리 이거는 이제 역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예. 이렇게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제도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이제 그 1인 방송을 이 방송법에 의해서 규제하면 됩니다. 이 방송법은 이제 모든 방송은 그 방송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죠. 네. 근데 1인 방송은 이 방송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 통신 사업자로서 그래서 지금은 방송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게 방송법에 적용을 받게 통합방송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1인 콘텐츠 방송 제공을 하는 사업자로 봐서 방송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 아직 제정은 안 됐지만 이제 국회에서 제정을 하려고 이제 논의 중에 있고 또 청문회도 뭐 열고 뭐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빨리 변하지만 네.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뀌는 세상 변화만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바뀌면 이제 뒤늦게 법이 따라가고 뒤늦게 따라가고. 근데 1인 방송이 딱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1인 방송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요새 이제 그 마켓장을 보면 보면 SNS 계정에서 보면 한번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죠. 그랬더니 한 90% 정도가 그 유튜버들의 글을 보고 거기에 연계된 제품을 구입했다는 사람이 한 90%쯤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죠. 네. 그런데도 규제를 하지 못하니까 더군다나 1인 방송은 1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1인이 자산이 없을 때는 또 피해자가 그대로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방송법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제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대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거짓이나 과장은 우리 인간들이 참 미혹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분별력 있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경적으로 좀 저희가 어떻게 좀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요?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은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런 손구처럼 네. 예. 결국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결국 외면당하게 되겠죠. 네. 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 외면당하는 속도도 빛의 속도처럼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는 결국 곧 도태에 이르게 된다. 네. 이거를 명심해서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검열을 해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또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오늘은 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 네.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